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돈을 복사하는 남자 돈복나입니다. 대출 플랫폼 셀시우스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약세장 속에서 뱅크런 위기에 직면한 셀시우스는 6월 13일에 인출을 중지했습니다. 이후에 회사가 유동성 문제를 겪고 있으며 지급 불능으로 인해 사용자의 자금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셀시우스가 파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에게 주간 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암호화폐를 인질로 잡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이자를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 투자 플랫폼 뱅크 투 더 퓨처의 공동 설립자인 사이먼 딕스는 월요일에 4,000달러 상당의 보상을 받았지만 출금할 수 없다며 이러한 보상을 계속 주는 것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현재 셀시우스 웹사이트는 유동성 문제로 인해 개편을 진행 중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여전히 예금에 대한 최대 18.63%의 연수익률을 광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익 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으며 결국 무너질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테라 루나를 성장시키고 붕괴시킨 것도 결국 20%의 연수익 보장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지난 보고서에 따르면 셀시우스는 파산 신청 가능성에 대한 조언을 얻기 위해 경영 컨설트 회사로부터 자문위원을 영입했습니다. 셀시우스 또한 회사의 구조조정을 돕기 위해 최근 변호사도 고용했습니다. 셀시우스의 CEO는 뉴저지의 모리슨 공항을 통해 출국을 시도했지만 당국에 의해 저지되었다는 소문도 있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로부터 시작된 이 소문에 대해 회사는 혐의를 부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는 셀시우스가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폭 할인된 가격에 셀시우스 자산을 매입하기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20억 달러를 조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위기를 겪고 있는 크립토 생태계에 도움의 손길을 보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역사 속에서 금융재벌들은 인위적으로 자산의 팽창과 긴축을 만들고는 유혈이 낭자한 상황 속에서 좋은 자산을 헐값에 사가는 패턴을 늘 보여왔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맥락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히 씁쓸합니다. 어쨌든 셀시우스에 묶인 자금들이 어떤 운명에 처하느냐에 따라 크립토 시장에도 영향이 갈 가능성이 높으니 계속해서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돈나무 누나 캐시우드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졌으며 인플레이션의 심각성과 지속적인 힘에 대해 자신이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45년간 시장을 지켜봤지만 시장의 공급망 재고가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본 적이 없으며 재고가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혁신에 투자하는 것으로 유명한 캐시우드의 아크 인베스트는 코로나 이후로 큰 수익률을 보이고 있으며 유명세를 탔는데요. 하지만 2022년 이후로 아크 인베스트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주력 액티브 펀드인 ARKK는 현재 무려 52%가 하락했으며 52주 최고가로부터는 무려 66%가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크 인베스트의 고객들이 대부분 그녀와 함께하고 있으며 현재 투자자들이 하락장에서 포트폴리오의 다각화를 모색함에 따라 새로운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6월에만 1억 8천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아크 인베스트 ARKK로 유입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객이 나스닥 100과 같은 광범위한 벤치마크에서 벗어나 다각화하는 과정에서 아크 인베스트로의 자금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파괴적인 혁신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혁신은 문제를 해결합니다. 캐시우드와 아크 인베스트가 파괴적인 혁신을 발생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주자 중 하나가 바로 비트코인과 블록체인 생태계입니다. 당장은 긴축 경제와 디파이 위기로 크립토 생태계가 타격을 받고 있지만 결국 이 위기에서 살아남은 프로젝트들은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속도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하락장에서의 힘든 마음을 추스리시고 캐시우드와 같이 혁신의 관점에서 크립토 생태계를 다시 조망하고 투자 계획을 정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거시경제에 있어 중요한 이슈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저녁 9시 30분에는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될 예정이고 저녁 10시에는 제롬 파월 의장 연설이 잡혀 있습니다. 늘 하던 얘기지만 어조의 변화에 따라서 시장에 파급력을 주게 될 가능성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저녁은 더 중요합니다.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인 PCE 발표가 한국 시간으로 내일 저녁 9시 30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현재 연준은 기준금리를 75bp까지 올려가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PCE는 CPI와 함께 연준의 노력이 실제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PCE가 예측치보다 크게 낮은 수치를 보인다면 시장은 반등을 보이겠지만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면
다시금 자산 시장은 새로운 저점을 찾으러 내려갈 가능성이 있으니 투자에 주의하시고 최선의 대응을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온체인 데이터와 몇 가지 기사를 보고 가겠습니다. 이건 실현 가격 차트인데요. 실현 가격은 시장 참여자들이 비트코인을 구매한 가격을 유통 중인 비트코인 수량으로 나눈 값입니다. 어제도 설명드려서 잘 알고 계시죠? 어제는 장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차트이고 이것은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 차트입니다. 이전의 데이터를 보면 계속해서 실현 가격 아래를 밑돌다가 그 위로 뚫고 올라왔을 때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윌 클레멘테는 이 지표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합니다. 현재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은 38,800달러입니다. 벤처 파운더의 트윗입니다. 1000달러까지 조정을 받던 이더리움은 2020년 이후 거래소로 가장 큰 물량이 순유입되었습니다. 이는 최근의 지속적인 조정장에서도 지속적인 순유출되던 비트코인과 뚜렷하게 대조됩니다.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팔고 비트코인으로 다 갈아타는 걸까요? 비트코인이 어서 상방으로 싸서 시장을 끌고 갔으면 합니다. 테더 공식 홈페이지 뉴스인데요. 테더는 큰 회계법인 중 하나와 회계감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테더가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경우 준비금에 대한 감사를 받는 최초의 스테이블 코인이 되고요. 다른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테더를 뒤따라 감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부디 테더가 이번에 감사를 잘 받아서 준비금에 대한 의혹을 깨끗이 씻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인데스크 기사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어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크립토 윈터가 투자자들의 투심까지 얼리지는 못했다고 하는군요. 이 보고서는 지난주 열렸던 웹3 컨퍼런스에서 고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눈 후 작성된 것입니다. 대부분의 고객들은 최근의 하락이 고통스럽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생태계 발전에 건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또 토큰 가격의 하락과 비트코인 종말에 대한 자극적인 뉴스들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화개적인 특성에 계속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합니다. 크립토 윈터니 코인 시장은 끝이니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상승장을 위해 내가 시드를 100배 복사하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됩니다. 결국 준비된 자만이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 다들 잘 아시죠? 그럼 내일 라이브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